한국도 쓰고 이게 지금 인천도 한국가 됐을 텐데. 아까 그 왕모대 포구가 지금 2000년대 여기 다 바다였던 자리가 앞으로 도로로 여기 왕모대 여기 용머리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가 다 바다겠죠. 그게 언제 된 거야? 요건 2020년대 왕모대. 이게 이제 서해 바다였는데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하면 마동단, 뭐 바이오밸리 그쪽으로 막 나도 택시라지만 그쪽 가면 막 도로가 복잡해. 저 도로는 사실은 제가 예상하면서 저 도로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였어요. 13.8km예요 저게. 요 궁평항에서 마동까지. 왜 어려운 도로였냐면은 저게 저 사업이 한참 있다가 총 사업비가 한 1,200억 이렇게 해놓고 한참 있다가 하려다 보니까는 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돼갖고 저 도로 예산을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빼고 다시 올리는 거는 예산실에서 속임수라고 해갖고 절대 안 주는데 저 도로 예산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200억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 어렵겠다 예산이. 요즘은 정식개통 자전거 전용도로 차가 자기가 정식개통 없어서 에코파면가 완성이 되면은 저쪽으로도 많이 도로가 이렇게 전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도로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날 가보면 도로가 또 새로 나 있고 여기서부터 벌써 저렇게 찍혔나? 여기 장덕리 있고 저기 신남리 마동단 입구까지 다 그냥 에코팜인데 그 도로가 막 나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고 막아놓은 데가 있고 지금 그래서 나도 거길 막 휘젓고 다니고 싶은데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 지금은 다 개방해서 그 언저리는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마동단 입구 쪽으로 다시 나와서 일부러 한번 간 적이 있다. 그쪽 말고 장동리 쪽 가는 쪽으로 나가놨어. 거기 해놓으면 장동리에서 궁평항 뭐 이런 데 갈 굉장히 좋죠. 가깝죠. 10분이면 갈까요? 그렇지. 자, 1분 있다고 시작하죠. 늦게 오시는 분은 늦게 오고. 오늘은 10명도 안 되네. 10대면 됐었는데. 시작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뭐 다 아시니까 저는 이 송산면 삼전리에서 태어났고 양띠생입니다. 1967년 정미생. 여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화성갑 당협위원장님하고 저 같은 갑자고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저는 이름이 김일배입니다. 적혀 있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김씨, 시대씨. 그렇긴 한데 우리 친구 중에서도 뭐 또 지인 중에서도 개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님도 개명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항상 잘할 때였는데 그냥 그대로 어차피 수십 년 써온 거 굳건히 우렁아 아버지가 저어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2회에 거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또 저에게 이런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대진 선배님, 저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8년 장마치 8년 선배이시고 같은 샹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까마르카 후배인데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조금 싱싱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또 참석률이 지난주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강의 내용이 자 우리 마을 내 고향의 지리가 어떻게 변해왔고 야 우리 동네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궁금증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모르고 죽을 때까지 조사해도 다 모르는 게 지명이에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저것 보다가 또 그 지역을 지나다가 번뜩이는 게 있어서 생각나는 게 꽤 많아요. 제가 이거 지명률의 책을 쓰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저만이 알아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제가 알아낸 것들이 꽤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나눠준 책자에는 도서관에도 없고 화성시에도 없고 물론 이제 화성시나 뭐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 거기 이제 같이 참고로 들어가 있지만 저만이 알아낸 것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아직 못 알아낸 것들은 내 동네는 내가 또 한번 깊숙이 생각해보고 다시 새로운 각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면 어느 날 문득 내 동네 이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이제 이렇게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이름이 왜 중요한가? 그냥 무심결 50이 넘도록 그냥 우리 동네 이름 부르고 경기도 화성시 또 화성군 송산면 삼전리 우리 동네 물미야 뭐 연말이야 이렇게 계속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불려져 왔던 거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계속 듣고 동네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냥 계속 맹목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 이거 동네 이름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또 송산, 남양, 마도, 서시까지 제가 다 이렇게 또 지명대로 이렇게 또 캐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남양반도 아닙니까? 남양반도 지역만이라도 지금 이걸 사라져가는 그 고향 땅의 이름들을 제대로 알아내서 유래를 밝혀서 책이라도 써서 남기겠다. 이게 고향을 위한 작은 그 뜻이기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땅 이름은 우리 옛 고향 조상님들이 생활과 언어, 역사, 지리, 문화 이것이 고스란히 깃든 소중한 유산이에요. 여기에 함축해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땅 이름을 잘 분석하면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그 위에 이분들은 이렇게 사셨겠구나 이런 땅에서 그게 보여요. 그거 이해 가십니까? 그게 보인다니까 땅 이름을 분석하다 보면 같은 얘기고. 그래서 요새 이 역사적 유산인 동시에 미래적 가치가 있다. 우리 친구가 서희 3차 살죠? 그 서희 3차가 지금은 서희 3차라고 그래요. 화성 서부경찰서 앞에 서희 3차 아파트. 이제 그렇게 거의 굳어져 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그 자리가 목장도 있고 산기슭 마을인데 단겹 마을이었어요. 단겹. 근데 토백이 옛날 분들만 알아. 단겹이라고. 왜 단겹이냐면 그 옆에 신남사리 마을회관 자리가 당연동이에요. 그 봉우리가 고추봉이 쫙 고추 산맥처럼 이어져서 쫙 펼쳐져 있는데 남쪽 기슭이 아담하게 그것만 봉우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봉우리가 따로 있는데 그것만 고지도에 보면 당산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황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황당이 있던 고개라고 당현, 그리고 당곁은 당이 있던 그 옆이라고 해서 당곁. 근데 서희 3차 아파트를 해놓고서 서희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하잖아요. 저 지나다니면서 아쉬운 게 지역하고 좀 이런 것을 좀 위치도 파악하기 좋고 뭐 아름다운 우리말도 제가 미래적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서희
그 위치는 서희 당견마을 이랬으면 얼마나 서희도 들어가고 브랜드도 들어가고 그 당곁이라는 마을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 수 있다. 서희 사차는 그 활초리에 있어요. 활초리구에 옛날 골프장. 그럼 거기도 활초리는 우리말 이름이 뭐냐면 살구지예요. 그럼 서희 살구지 마을. 아니 저런 데 가면 무슨 마을, 백송마을 무슨 하고 이렇게 아파트 이름 그렇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해? 그 다음에 저기 그 남양읍사무소 앞에 읍사무소에서 송림으로 넘어가는 산을 송태산인데 그걸 싹 잘라서 길을 냈어요. 동물관. 그 터널 냈으면 좀 좋았을까. 그 맥을 딱 잘랐어요. 그 산줄기가 쭉 끝나는 끝 지점에 관아가 있었어. 관아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남양초등학교 보일 때 거기서 딱 잘랐어. 그리고 거기가 턱골이라고 하는 남양1리, 현재 남양1리인데 거기를 턱골 또는 턱골마이라고 해요. 터가 좋아서 옛날에 남쪽으로 그 바람 맞고 남양천 바다가 갯고랑이 흐르고 터가 좋아서 턱골이라고 그랬는데 한자로 기곡동. 그냥 그 도로명을 낼 때 나한테 좀 물어보고 기곡로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한자를 좋아하나.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그 7, 80 먹은 사람들 다 턱골 말 그랬는데 턱골로라 그래야죠. 안 그렇겠어요?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시청역, 무슨 역, 역사 이름 될 때도 제가 응모도 해봤는데 이번에 일반구 정할 때 그 이름도 낼래다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어. 뭐라고 했죠? 나는 여기 당성구 뭐 이런 것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당성구는 그런 것 같아서 당성구하고 현재의 화성하고를 합치자. 당화구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했어요. 당성, 화성을 합친 말. 뒤에 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다고요. 하여튼 그 가면 또 길어지니까. 자, 화성시 이름 변천사를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죠. 예. 기왕이 여기서 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정리를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요점을 좋겠습니다. 원삼국 시대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삼한 시대를 배웠죠. 원양국. 이쪽 남양반도 일대, 이쪽은 원양국. 수원은 모수국이라고 했어요. 수원이 이때부터 물의 나라예요, 물의 나라. 지금의 수원이 아니고 지금 윤건능 일대 거기 있을 때 그 주변이 온통 물바다였던 거예요, 이 시절에는. 뭐 그렇다 그래요. 삼국시대는 백제 당항성, 이때는 무리당자를 썼죠. 고구려 시대는 당성군. 수원은 매홀군, 이 시대. 매홀은 맹골에서 나온 거예요. 물의 고장, 물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원에 문화재 축제를 하죠. 무슨 문화재예요? 매홀 문화재. 우리 때는 화원 문화재라 했잖아요, 그죠? 매홀 문화재. 자, 신라 시대 때는 진흥왕이 이쪽을 싹 점령하면서 당항성을 구축했죠, 당항성. 통일신라 때. 그 다음에 경도가 757년에 당군, 당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자료에 의하면 대야성전투 때 당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줘서 그 은혜에 감사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이름 졌다. 9년제라고 이렇게 적는데 당군이라 했어요. 수원은 수성군 이때. 우리 수성고등학교가 그래서 수성군이에요. 수성고등학교예요. 우리 수성고등학교라고 했어요. 수원의 통일신라 때 이름. 이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고구려를 표방했잖아요. 다시 당성군. 수원은 수주. 그 다음에 1290년에 지익주사. 그렇게 많이 듣던 우리 부원 세력의 손자 홍대순, 홍복원의 아들 홍차르구이. 홍차르구이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홍다구. 홍다르구의 몽골식 발음이 홍차르구, 그죠? 그
홍차르구의 홍다구의 내향이다. 본관이 여기다. 남양홍시다. 그래서 지익주사하고 이게 승격이 돼요. 1290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05년에 강령도구 익주목으로 거듭 승격을 하다가 둘 다 통일되면서 1310년에 충선왕 2년에 처음으로 남양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수원은 처음으로 수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수원도. 이게 수원에서는 이걸 또 빨갛게 쳤겠지. 이때 이게 다 처음으로 나온 이름이에요. 수원도. 이게 충선왕 2년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왜 남양이라고 했을까? 남양, 따뜻한 남쪽에 이렇게 탁 터가지고 와서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앞에 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그러면 뭐 이런 그런 데를 진다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제갈공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제갈공명의 그 삼고초려와 그 천하 삼분지계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중국 그 당시에 청주의 남양군에서 그 융중 제갈공명이 응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갈공명을 다른 말로 와룡선생, 그죠? 와룡선생. 그래서 지와리에 화량진성에 가면 와룡산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네. 뭐 한자를 보면 누라자의 용용자니까.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 한자를 보고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다. 어디 가서 그 용이 누워있어요. 뭐냐 곰이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이때 지어졌을 것이다. 이때 남양, 이게 제갈공명 추왕시대에. 그 다음에 와룡무, 남양 도부 관하의 정문 누각 이름이 와룡무예요. 그 다음에 1666년에 제갈공명을 그 숭배하는 사당, 그것이 용백사가 당시에 민시중 현감이 건립을 했어요. 용백사. 후에 윤계 선생이라든지 같이 이제 여기다 대항을 했죠. 자, 제갈공명이 남양이라는 그 근거는 여기 나왔죠. 이게 뭐냐면 그 북벌을 할 때 그 뭐예요? 그 황제한테 올린 거, 아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갈공명의 명문장. 아이씨, 그 저 유선한테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북벌 1차 갈 때 이러이 저 출사표. 하여튼 거기에 소문에 신은 본래 배옷을 입고 남양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난세 이족 수명을 보존하면서 제후들에게 명선의 영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출사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갈령이 어디 있었어요? 남양에서 배옷을 입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90% 근거가 되지 않아요? 당시 시대적 상황도 몽고 원나라에 시달리고 북쪽 세력을 배척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니 한결같이 6차례나 북벌을 감행하고 한결같은 충성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갈공명. 이 사람 남송에서도 촉한 정통론이 막 일어나고 성리학이 나오고 그런 배경 속에서 중국에서도 제갈공명을 실격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성리학이 안양에 의해서 고려말에 들어오면서 또 똑같이 신격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갈공명 추앙 사상이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양의 이름을 여기다 이때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시대에 봐서는 엄청난 영광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보니까. 이 남양이라는 이름은 하나가 저기 있을 때 지어진 게 아니에요. 1310년이니까 여기 당성시대 여기 있을 때 지어진 거죠. 그죠? 망해루기에 그 망해루를 누가 졌어요? 해주정씨, 정을경. 정을경이 남양 부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족부에도.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 남양도로 1413년. 요게 남양도로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서 뭔가 지방 정비라든지 관제라든지 행정체제라든지 모든 거를 다 다시 정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시대에 당성에서 남양으로 옮겨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시대적 정황이 이제 이렇게 포착이 돼요. 남양도로 됐고 중간에 인조 때 남양현으로 강등이 돼요. 목구 둔현. 야, 남양 도구에서 지금의 뭐 광역시나 시 정도의 위기에서 분현 2단계 아래로 확 떨어져 현으로. 그래서 아까 1666년에 사또가 남양 부사가 아니고 남양현감 민시중 현감에 민시중이라는 사람은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예요. 그 좀 파워가 셌겠죠. 그래서 용백사도 세우고 안국서원도 세우고 막 그 사람일 때 민시중 때. 요때 강등된 이유가 역적이 태어난 고장이다. 역적 정형이 태어났다. 일단 10년 만에 다시 복구시켜주고. 근데 또 1665년에 남양현은 또 강등이 돼요. 강상죄가 또 발생을 해요. 그 종이 주인을 살해한 사건. 그래서 현으로 또 강등이 돼요. 2번 정도. 그랬다가 다시 현종 때 남양부로. 이때는 수원도 수원부. 그랬다가 인천부 남양부로. 이때는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23부제 군으로 해서 전국에 23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군으로 했어요. 남양군이 이때 처음 이제 부에서 군으로 되는 거고. 근데 다시 1년 만에 13도제로다 행정을 개편해요. 고종 황제 시절에 1896년에 경기도 남양군이 되고 수원은 경기도 수원군이 됐다. 외우시지 못해도 아 저렇게 흘러갔네 이런 거 들어오시나요? 우리의 주소가 옛날 주소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현대까지 보면 야 경기도 여기 이쪽 화성 서부 지역은 지금의 화성 갑 지역하고 좀 비슷하죠. 선거구에. 야 남양군의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좀 작은 군현들은 큰 군에 이렇게 그냥 폐해서 통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양군은 수원군에 통폐합돼서 남양군은 역사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저기 남양에 있던 남양도북 하나는 전부 다 폐철돼서 이러저러 학교, 뭐 관공서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네아루스 이거 풍화당 하나만 달랑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와령루 현판 그거 정도만 남아 있고 남양초등학교에 가면 회화나무 400년 가까이 된 회화나무 2그루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남양에 사는 사람도 여기 하나가 있었나? 이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본 사람이. 그리고 섬지역은 부천군으로 통합됐다. 우리 남양군에 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구도, 영흥도, 선제도, 성감도, 그 자월도 이게 다 남양군 여기 서부 화성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 섬지역은 자질한 제부도 이런 국화도 이런 것만 빼고 통째로 다 거기는 부천군으로 넘어갔다. 이때 영흥도라든지 대구도라든지 이것은 우리 화성하고 인연이 그때 끊어졌다. 근데 저 대구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1994년에 시하고 딱 막히고 나서 니네 어디로 갈래? 하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주민투표를.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화성만 그 당시에는 군이었어요. 어디로 갈래 투표를 했는데 1위가 안산시가 나왔어요. 시가 더 좋았나 봐. 그리고 약간의 차로 화성군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도는 영영 고향 자기 친정을 못 찾아오고 안산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안산이 해양강만이 안산시 대구도 텔레비도 많이 나와요. 그죠? 우라지.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자, 화성군이 신설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방군에 이제 수원이 시로 승격을 해요. 자, 여기서 남양군이 수원군에 다 통폐합됐잖아요. 수원시가 된 지역, 여타 지역은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조대왕께서 지어주신 수원 화성, 그 화성의 이름을 따서 화성군이 이때 탄생을 한 거예요. 이거 2001년도에 화성시로 승격이 됐죠. 자, 이제 글씨를 봤으니까 그림도 한번 보자고요. 저 선생님, 예. 그 앞 페이지 한번. 제가 한 25년 전쯤에 좀 빨빨거릴 때 저 와룡루 그 누가이 지금 남양성지 주차장 영남교 시청을 건너가면 다리 하나 있죠. 그 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해 장마에 무너져 내려서 현판만 달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일부들은 그 남양 관아루가 완용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 고지도를 이렇게 좀 보면 완용루의 존재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 설명하면 남양에 돌아다니면서 영남교 지나면서 아이리스 오피스텔 바로 전에 우측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는 석기식이죠. 맞은편에 동양 그 초등학교, 남양중학교 있는 자리가 향교 자리고 구향교 자리고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용백사가 있었어요. 용백사. 얘 고지도에 마주보고 대칭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원대 박물관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거기 1000몇 번인지 2000몇 번인지 딱 거기를 비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룡루 현판은 그것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없어진 거거든요. 1914년도에 이제 헐어가지고 사이렌대로 이제 시간도 알려주고 위급한 상황을 알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양에 가시면 이제 그 옥거리에 그분이 이제 상토사학자 89세신데 그분이 이제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걸 할아버지가 다 목격하고 홍살문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분이 뭐 오래전도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본인이 옷걸이에 여기 돌담이 있었고 돌이 깔려서 이런 거를 증언했던 걸 봐서는 아까 지금 우리 박대진 선생님이 얘기한 자리는 용백사 자리고 나중에 그 용백사 대신에 또 1890년대에 이 성주골 그쪽에 원두골에 그 마룡사라고 또 져요, 사당을. 그러니까 한결같은 제갈경명 숭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보훈회관 앞에 표석 세운 데가 거의 그건 뭐 100여 년 전이니까 그분의 할아버지 정도 세대에서 다 봐온 거니까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증언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풍화당에서 그 당시에 그거를 허물 때 현판만 싹 이렇게 챙겨서 잘 보관하다가 2011년도인가 화성시에 기증을 해서 화성시 박물관에 가 있고, 현재 풍화당 뒷면 문 뒷면에 이렇게 있는 것은 똑같은 모사품을 걸어놨어요.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와룡루나 와룡당이 처음으로 장명이 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은 기록에 안 나와 있고, 고지도나 이제 최초로 어느 지점에서 이 이름이 들어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그 18세기 영종조 시대에 지리지를 많이 편찬을 해요. 지도도 필사본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지도들이 그때 많이 나와. 근데 거기에 이제 와룡산도 들어가 있고 해운산도 들어가 있고, 왜냐면 봉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불산도 있고 여기 흥천상도 있고
그 정도의 산이 기록돼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와룡사나 용백사라는 것이 유교 수교의 의미보다는 남양이라는 제갈공명의 이름을 딱 연관해서 왜냐면 유교라고 성리학을 대신하는 대표 주자로서는 제갈공명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의 명칭은 그 당시까지도 와룡 그 이름을 지칭한 거다라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왕이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방침이 있었을 거고 자기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1666년이라든지 그 전에 뭐 효종 때는 이게 실지로 청나라를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벌론을 대두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벌론에 아주 이 신격화된 그 모범상이 누구예요? 제갈공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용백사가 1666년에 세워졌어요. 그 당시 그 근처에 여기만 세워진 게 아니고 전국 도처에 용백사 제갈공명 사당이 많이 생겨요. 와룡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와룡도 전부 이렇게 네, 와룡루라는 게 남양에만 비단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에 와룡루가 세워져요. 그래서 아마 자 이런 보고 배워라, 본보기로 배워라 어떤 충성심, 북벌론 뭐 이런 분위기 하여튼간 그런 쪽에서 많이 그 가치관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면은 남양 지명하고 와룡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네요. 아니요, 아까 와룡사는 또 그 시절하고 또 다르지. 고려시대 때지. 와룡산 명심은 고려시대 때 그렇게 봐지는 거지. 역사적으로 확인된 자료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지명은 추정이 많아요. 70%는 정확한데 나머지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100%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 가설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그걸 또 소화시키면서 의심스럽다. 내가 한번 이거 더 연구해봐야지 그러면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근거가 나올 수 있는데 조선 전기 이전 자료는 거의 뭐 어렵다. 그래서 고고학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한마디가 남양이라는 이름이 조선 충선왕 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여기 지금 관아의 이름으로 와룡루로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남양의 지칭을 이어져 내려온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고의 시점을 1600년대, 1800년대고 서로 그 이전에도 말로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흐름의 맥이 근데 지금 강사님이 이거는 와룡이나 용백사는 전국적으로 있었던 거다.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인마성을 연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이렇게 오다가 17세기에 그게 또 확 퍼진 거죠. 두 번의 우리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당시는 몽고지만 17세기 전후로 해서는 어디예요? 청나라잖아요. 만주죠. 그래서 또다시 제갈공명이 다시 리바이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하고 제갈공명은 계속 지금도 존중받는 그 신격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더 두드러진 거지 또 청의 침략을 받고 모진 고통을 받고 국벌론이 대두되고 이런 시기에 그렇지만 남양이라는 이름은 고려말 1310년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당성에 의치가 있을 때 정해졌을 것이다. 그때 와룡산이라는 이름도 그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 남양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계속 그 역사적 줄기가 내려오면서 흐름이 지금까지도 제갈공명을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0년대 그때는 더 했겠지. 학문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파악한 경우는 그렇게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남양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졌을 것이다. 남양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 하나 이게 남양이 이렇게 해서 남양이 됐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제 내용이나 상황들을 1380~90년대에 그 정물경이라는 남양부사 분명히 그 사람 남양부사예요. 그죠? 그분이 있을 때 망해루를 짓고 또 망해루기를
그 모분 이색 선생을 통해서 남기고 이런 그런 정황서부터 이렇게 줄기를 내려다 보면 이것은 필시 제갈공명에서 온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더 여기서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려낸 어떤 그런 근거는 이 정도다. 이걸 어떤 교수든지 이거보다 더 이상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서 자, 이게 남양구가 나오는 최고로 오래된 지도예요. 동국지도라고 150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간단해요. 자, 이게 여기 수원은 한남이라고 되어 있고 부고 이게 좌. 여기 남양이 좌하고 부예요. 그러면 경기 좌도라는 뜻이고 부는 읍격을 얘기해요. 아까 목부 분연에서 남양은 부다. 남양 부를 표시하는 거고 옛날에 당성이다. 이 수용은 어디예요? 화량진이 있고 영종진이 있고 그죠? 화량진을 얘기하는 거지. 수영, 수군, 본영 그죠? 수군진이 있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이 딱 하나 나와요. 비봉산. 부드러지게 표현했어요. 비봉산.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중요하죠, 당연히. 봉수대가 있는데. 뭐 봉수대는 뭐 고려시대 때도 뭐 계속 대략 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계속 쭉 이렇게 봉수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당읍시가 당성에서 남양으로 옮긴 어떤 부실, 명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여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민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돼. 여기 안전한 데다. 여기 비봉이요. 이 남양시대의 진산이에요. 진산. 신증 동궁 여지 숭남 1530년도에 쓰여진 지리지에 부동쪽 칠리에 진산이라고 해요. 진산. 부동쪽 칠리에 있다. 자, 동쪽으로 진산이 우리 남양 그 부민들을 지켜준다. 이러한 명분이다. 이게 비봉이라는 산의 이름은 이때 전에 옮기면서 여기에 딱 정해지지 않았을까. 전국의 비봉산은요 대부분 진산이에요. 비봉. 이 비봉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덕지와 태평성대예요. 봉황이 날고 봉황이 날아들고.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봉황이 날아가서 없다라고 하는데 봉황이 나는 것은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전국에 비봉산이 엄청 많아요. 저 어디 사는지 지금의 시청 뒤에 있는 산. 오공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느 시기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1970년대까지도 계속 지도에 비봉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뒤져봤어. 또 어느 시기에 무봉산인 거야. 지금 화성 시민들한테 무봉산에 오면 어디냐면요. 동탄에 많이 살아 있는 무봉산을 거기 산이 훨씬 더 높아요. 크고 건달산보다 더 높아. 공항이 날라서 없다 해서 없을 묻자 써서 무공산이라고. 아이고 춤출 무자예요 지금. 그래요? 춤출 무자예요. 봉황이 춤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비봉산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전국에 그 진산에 많이 지어진 이름인데 이때부터도 이게 일제가 비봉이라고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그죠? 1500년대 이미 비봉산인데 그렇다 이거죠. 이거는 화성시에서 빨리 바꿔야 된다. 내가 보면 원이름을 찾아줘야 된다. 화성시에 저기도 무봉산 있고 여기 무봉산 있으면 되겠어요. 무봉산 둘레길 뭐 깨끗이 체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쵸? 비봉산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 이게 근대까지도 계속 비봉산인데 왜 갑자기 무봉산이 되냐고. 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이 남양이 읍치일 때 읍치의 범위를 이렇게 이게 남양 1, 2서부터 7, 2까지의 범위예요.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했냐면 이기봉이라는 사람 2005년도에
우리 홍영전치 기봉이 알죠? 기공가 뭐야? 네. 그 이기봉이라는 사람은 우리 홍영성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요 사람은 이제 비봉면 쌍학리 출신이에요. 저하고 같은 반에 있어. 2학년 때. 우리 홍영선 친구는 1학년 때 나하고 같은 반에 있고.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규정학 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가 현재는 국립도서관에서 있다. 이 사람은 역사 지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땅 이름도 많이 분석하고, 특히 이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그래도 심도 있게 들여다봤어요. 자, 여기 조선시대에 남양 가나가 있으면 작은 하나의 나라로다 생각하고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니까 똑같이 3단 1묘가 있더라. 큰 제사를 지내는 곡식신과 토지신에 큰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성황단이 있었다. 이거를 선단이더라. 묘는 1묘다.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송태산 기록묘라 송태산자가 이렇게 묘 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국사궁인데 지금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금강아파트 아시잖아. 금강아파트 이렇게 들어간 이쪽 마을을 음실이라고 하는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아담하게 볼록 솟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만간에 개통할 철도가 딱 깨트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산이 아니요, 국사궁. 사직단이 있는 데는 대부분 국사궁이에요. 여기가 사직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든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위로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위룡제를 지내는, 여기가 큰 제사인 대제라고 하면 소제사, 여단, 여기 추정이라고 하나 추정지, 이기봉 박사가 여기는 이제 여기가 우리 처갓집인데, 우리 처갓집 뒷산이에요. 제가 올라가 봐서 아 여기일 것 같다. 저도 길 것 같아. 그 장인어른한테 물어봤더니 아 여기 절집이 있었대. 그 터가 있길래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단 중에 하나는 성황단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당현당. 여기에 보면 저쪽 장동기 신당에서 넘어가면 동고되게 이렇게 있어요. 그 남쪽에 딱 있을 만한 자리 거기 옛날에 있었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신을 섬겨요? 성황당에서는? 여기 삼신?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시는 거예요. 원래 이 성황, 해자황자 원래 성 그 둘레 거기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됐어요. 지켜준다는 의미죠. 묘는 이제 향교, 문묘. 문묘는 이게 줄임말이에요. 문선왕묘예요. 문선왕이 누구예요? 그럴문자, 베풀성자, 그럴문, 항문, 임금왕자. 항문의 왕이 누구예요? 그걸 줄여서 문선왕묘를 문묘라고 그래요. 공자님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축의 그 석전제를 지냈어요. 공자님한테 드리는 제사. 이 향교에 어디 있어요? 외삼 정문 올라가면 강학공단이 저기가 있고, 그 뒤에 내산문을 지나서 맨 위에 상좌에 대웅전이라 해서 공자님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 있죠. 양쪽으로 뭐 맹자, 정자, 또 우리나라 최치원, 뭐 이황이 이렇게 쫙 이렇게 16명인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유교식으로 다 이렇게 향대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 안 하신대 거기 석전대제 때. 왜 그럴까요? 아니죠. 기독교가 많으니까 안 하겠지. 근데 웃긴 게 그게 아니었어요. 종교가 다른 게. 아, 그래. 유교라서 이렇게 하늘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한 번 당한 사람은 안 나요. 유교식이라 엄청 느리고 엄청 철도 많이 하고 엄청 오래 걸린대요. 아주 그냥 지리지리해서 그 다음에 국장 보내고 이런다. 자,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기봉 박사가 이걸 잘 이렇게. 근데 그 지도에 박스를 그린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 요거는 읍지 범위를 이렇게 그냥 대략 추정한 거예요. 이 산까지. 여기가 읍내다, 읍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제가 다니다보면서 보니까 남양 1리, 2리, 3리, 4리, 5리, 여기 6리, 7리 뭐 이렇게 돼요. 은덕리면 그렇죠, 그렇죠. 옛 음덕리면의 그 범주하고 거의 일치해요. 여기는 북양이에요. 자, 이 옛 지도 17세기 지도인데 팔도 9년 지도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은데 특징은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 이런 해안을 무슨 해안이라고 해요? 아, 저기 학교 다닐 때 국토지리를 잘 하셨네요. 리아스씨 복잡한 해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골고리 다 갯고랑이고 바다가 이렇게 육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는 마도면적인데 가장 잘록한데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아. 그죠? 개미열이 같아서. 그리고 섬이 무진장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양구에 섬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점점점하고 이렇게 경계를 나눠놨죠. 인천지, 인천 땅이라고 해놨잖아요. 요거 시내리하고 장전이 이쪽이에요. 월경지. 이때도 월경지였다. 그 다음에 같은 18세기 해동 여지도인데 좀 모양은 다르지만 특징은 똑같잖아요. 그죠? 골고리 이렇게 갯골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섬이 많고 여기에는 뭐 맷집이 있고 인구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있고 해로까지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산면, 세곤면, 송산면 오늘날에 이 세 개 지역이 합쳐져서 송산면 그 다음에 마도면, 쌍수리면 송정리, 두곡리 요쪽이 쌍수리면이에요. 석교리 마도면도 두 개 다 이렇게 이걸 합쳐서 마도면이 있는 거예요. 서시나 한번 볼까요? 여기 서여제면, 신미면 크게 부채 형태가 큰 갈래로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나눠져 있죠? 요렇게 한 덩어리는 서여제 요 남쪽으로 이렇게는 신리면 요때는 면이 다 달랐던 거예요. 합쳐서 서여제서와 신리면의 신자가 합쳐져서 서신면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조선 충북부가. 남양도 볼까요? 남양 여기 이렇게 화척지면 저 북쪽 지역을 화척지면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덕리면 밑에가 둔지 군면이다. 1914년대 이거를 하나하고 다 합쳐서 음덕면으로 통일한 거죠. 음덕면 못 들어봤죠? 남양면이었고 남양동이었고 남양군이었는데 1949년도에 화성군이 탄생할 때 음덕면을 우리 남양군의 이름을 따서 남양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49년도까지는 남양은 음덕면이었어요. 49년도 이후에 남양면이에요. 저도 왜 남양 어렸을 때는 여기 남양 고정리에 송산면 고정리에 남양 송신소가 있는데 여기 송산인데 왜 송산 송신소가 아니고 남양 송신소일까 했는데 이건 남양군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 17세기, 18세기 지도 거의 똑같죠? 이게 비슷한 게 많고 비슷한 게 많고 여기는 해로 표시가 없어서 기섬이 많고 그런데 100년이 지난 1800년대에는 19세기에는 지도가 갑자기 두리뭉실해졌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피카소가 왔나 모딜리안이 시켜서 그렸나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여기 복잡한 해안 구조를 가졌는데 여기는 두리뭉실해. 섬도 몇 개 안 그렸어. 이 진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또 19세기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비교적 잘 만들었다는 대동여지도 더 단순해요. 요렇게 대부도 경계가 보세요. 이 점점점이 경계이
이게 경계인데 여기 덕적도는 저쪽 인천인가 그쪽에 여기에 소물도, 소골도, 뭐 영흥도 뭐 이런 데가 대부도 보세요 이렇게 남양 딱 경계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남양 땅이라는 친구가 또 여기 있죠, 그죠? 요거는 1899년 남양군 옥제 나온 거. 역시나 뭐 모양이 그냥 두리뭉실해. 이렇게 포인트가 안 잡히는 거. 네, 이게 별로 약한지. 큰일 났다. 아니, 꺼지지 않겠지? 맨 위 차트. 그냥 포인트 말고 뭐 그런 같은 거. 아니요, 그냥 이거 갖고 있어요. 되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고지도 중에 최후의 곳이라고 봐야죠. 역시 아까 뭐 세군면, 수산면, 송산면 이렇게 다 서여제면, 칠리면, 마루면, 쌍수리면 이렇게 다 면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도도 따로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나머지 섬림도 이렇게 다 있고. 자,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이제 다운을 받은 건데, 아까 그랬던 이제 행정구역이 요 빨갛게 송산면, 그죠? 여기 송산면, 수산면, 세곤면, 이렇게 까만 것이 세곤. 여기도 서여제, 신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빨갛게 큰 거를 송산면으로 통폐합한다. 서신면으로 통폐합한다. 여기도 쌍수리하고 마도 같아서 마도면으로 한다. 남양은 여기 음내라고 돼 있죠. 가나가 있었으니까 음동면으로 세 개면을 통폐합한다. 이게 1912년도에 일제가 이런 안을 내고 이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은 1914년 3월, 4월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일본 일제가 만든 최초의 근대 지도에 1910년대에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남양군이 1914년 그쯤에 이제 만들었어요. 거의 우리가 이제 7, 80년대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지형은 거의 99% 같습니다. 거의. 굉장히 정벽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다 바다, 허연 거 이게 다 바닷물이 들어오던 그런 데에 여기는 궁평항자리가 되겠죠. 마산포, 어도, 대구도. 그때가 저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못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다니고. 저렇게 많이 한번만 다시 한번.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선들 있죠? 그 백길. 일제가 그려놓은 백길이에요. 여기가 당성이거든요. 요 와룡산 화량진성이고, 그 화량만으로 이렇게 백길 표시가 돼 있죠. 여기가 마산리, 지와리, 솔매포구, 중성리. 안쪽 깊숙이까지 다 배가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장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는 요 자리에 송산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모든 물류나 물산의 중심지였다. 그 당시에. 이쪽으로 육로가 되고 나서는 이쪽 현재 사강공고죠. 1920년대, 10년대 후반 그쯤 온 것 같아. 3.1운동 만세로 그 무렵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915년도 역시 일본이 만들었겠죠. 경계가 바뀌었어요. 여기 대구도 영흥도잖아요. 이게 부천군으로 갔죠. 1914년에 그 경계가 바뀌었고. 자, 남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수원군. 지금이 이렇게 다 에브리바디 수원군. 남양반도 이쪽 동탄, 현재 수원까지 다 그냥 수원군, 하나의 군. 남양군은 없다. 이 시절에.
여기에는 남양이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1915년에는. 그 다음에 이게 1980년대 후반 지도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어렵게 우리보다 이제 몇 년 밑에 이렇게 고등학교 다녔던 80년대 중후반 지도인데 요때는 또 이렇게 경계가 돼서 부천군이 아니고 경기도 옹진군이죠. 이 섬 지역이 1973년대 박정희 시절에 옹진군이 신설이 돼요. 섬 지역 대구, 백령도, 대구도, 뭐 무슨 영평도 다 옹진군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가 화성군. 그래서 남양면이잖아요. 이렇게 비봉면, 경남면, 발판면, 양남면. 읍이 하나도 없네. 동도 없고. 읍은 태안읍. 태안면이었었는데 1985년도에 우리가 고3 때인가 보네. 그때 태안읍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1985년이 살짝 지난 그런 지도예요.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지도니까. 자, 요거는 2020년대잖아요. 보세요. 아까 지금까지 본 지도하고는 영 땅판이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 복잡해진 거예요.